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폴스타2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반적인 폴스타2가 아니죠. 부분 변경된 페이스리프트 폴스타2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폴스타 하면은 저랑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예요. 왜냐? 제가 타고 다니는 브랜드잖아요. 우리 와이프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이 폴스타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벌써 함께한 지 2년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 폴스타2의 부분 변경된 이런 달라진 부분들과 그리고 폴스타2를 왜 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제 오너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폴스타2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접근성이 가까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2024년 부분 변경된 모델이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모델은 2023년형 모델이에요. 그 모델은 무려 15% 할인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기존의 이 폴스타2 현행 모델도 사실은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보조금을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본 히팅 펌프 같은지 외장 컬러 옵션이라든지 구성되어 있는 파일럿 플러스 이런 옵션들의 가격도 해외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했거든요. 근데 저렴한 모델에 15% 할인 받으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조금 받으면 3,000 중반에 할 수 있는 미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기차는 가성비라고. 일단 부분 변경된 폴스타2는 크게 4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파워트레인. 세 번째, 배터리와 주행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래 기존에 5,490에서 이번에 5,59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듀얼 모터도 원래 5,990만 원에서 6,09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격 인상에 분명히 추가된 것들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일단 히팅 펌프가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추운 겨울날, 영하권 날씨에는 이 배터리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너무 줄어드는 거죠. 원래 기존에 저온 주행 때 288km로 주행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332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났죠. 이런 효율성도 달라졌고요. 옵션으로 따지면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기본으로 됐고, 후측방 경고, 그다음에 교차로 충돌 방지 경고 같은 옵션으로 추가돼야 될 기능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디밍 사이드 미러 또 추가가 됐고, 무선 충전 패드가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좀 더 알차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거는 아마 주행 가는 거리와 후륜 모터 구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 기존에도 400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로 아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륜 모터와 전기 모터가 조금 더 개선이 돼서 449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졌습니다. 게다가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마력까지도 올라갔는데요. 299마력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2000cc에서 3000cc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바뀐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페이스리프트 하면 어때요?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비해선 소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모터와 배터리는 거의 넘사벽입니다. 이 모터가 예전에는 수입해 와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는 이 폴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인하우스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요거는 제가 주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 많이 바뀐 게 듀얼 모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폴스타2 살 때 그냥 싱글 모터만 해도 충분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는데 이 차가 듀얼 모터 퍼포먼스 스펙까지 다 들어간 풀옵션 모델이에요. 타면서 느꼈어요. 원래 기존에 주행 가는 거리가 334km였거든요. 약간은 조금 도심에서 타기에는 좀 부족한 거리? 주행거리 좀 짧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379km까지 45km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소한 변화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일상생활에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크게 체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늘어나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고 퍼포먼스 달라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폴스타2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글로벌 모델 같은 경우에는 82kWh 용량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79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만 그 82kWh는 CATL 그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과 거의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조금 더 개선됐고, 무엇보다 모터와 이 전륜에서 후륜으로 이 구동이 바뀌면서
효율성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게다가 세시도도 보강을 해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디자인부터 한번 알아보죠.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면 달라진 부분이 보이죠? 이 중안에 있는 그릴의 디자인이 벽돌 문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이걸 스마트 존이라고 하는데 전방 카메라와 이 센서가 앞쪽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추후에 전기차는 라이더 센서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은 카메라와 센서만 있지만 추후에 이 스마트 존에 여러 가지 옵션들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폴스타 그 프레젠테이션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폴스타도 결국에는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은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대한 성공 여부로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이 폴스타는 스타트 기업이지만 다른 스타트 기업과 다르게 미래 비전만 제시해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현실로 진짜 실천을 해 나가는 그런 브랜드죠. 첫 번째로 놀라웠던 게 이 휠이에요. 프리세트 컨셉트카에 들어가 있었던 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희가 전시장 가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휠이 이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은 20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브렘보 브레이크 4피스톤 들어갑니다. 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캘리퍼도 약간 골드 색상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퍼포먼스 패키지에 묶여 있습니다. 요 퍼포먼스는 듀얼 모터에만 들어가요. 자, 그래 폴스타의 이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폴스타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예요? 미니멀 마킹 시스템. 뭐냐? 보통 우리가 기존에 타고 다녔던 내연기관 보면 여기 뭐 금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붙인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니멀 마킹 시스템, 일명 스티커라고도 하지만 깔끔한 느낌을 보면 폴스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알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폴스타의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에 이번에 추가된 옵션 2개가 이 디지털 키 2와 요 핸즈프리 옵션이 추가가 된 거고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LED 픽셀 헤드램프 있거든요. 요거 원래 초창기 그 폴스타 모델에 넣어달라 했었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LED 픽셀. 근데 이번에 옵션으로 또 추가가 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폴스타가 이게 되게 장점이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보면 지금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절대 작지가 않아서 저희가 가족용으로 탄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짐, 조그마한 자전거, 유모차, 카시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공놀이 같은 거 할 때 공이 왔다 갔다 굴러다니면 소리 나잖아요. 요게 이런 식으로 앞뒤로 5대5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소켓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 고무 받침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폴스타 타면서 항상 느낀 게 편합니다. 편하다라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폴스타를 타보셨던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뒷좌석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가족들과 못 타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막상 타고 다니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애초에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 그 위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그 탑승할 공간 따로 만들기 때문에 넓거든요. 근데 전기차 뒷좌석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이요? 뭔가 공간은 넓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꼭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가 뜨고 안 뜨고에 따라서 뒷좌석을 탔는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폴스타는 이 밑에 바닥 있죠. 발판 바닥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허벅지 뜨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뜹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등받이 각도가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애초에 시트 자체가 편해요. 딱 앉았을 때 되게 불편하다, 좁다라는 느낌이 무엇보다 안 듭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잠깐 찼을 때는 사실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열선 시트 2개 있고 시타이트 단자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이 가죽의 질감. 요 나파 가죽 들어가거든요. 나파 가죽도 근데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가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넣었거든요. 근데 보통 폴스타 출고하시는 분들이 요 옵션을 빼기는 하지만 요 나파 가죽 전 있으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사실 해요.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지금 현행 23년형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있죠. 그거 할인받아서 하면은 이제 옵션 다 집어넣고 그냥 해도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 전 그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인카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충전을 왔는데 센서 예민한 거 똑같기는 한데 달라진 게 있긴 있네요. 옛날에는 차가 그냥 부서질 정도로 팍 잡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적당한 선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인카페이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주소, 위치, 카드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인카페이 사용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위치의 근처로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곳이 뜨거든요. 차 안에서의 모든 결제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충전기 숫자부터 어디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사용 중도 나오고 제가 지금 3번에 있는데 속도와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빼서 연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전기차도 뭐 어렵게 뭐 회원가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폴스타를 산 이유를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질문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편하기 때문이에요. 목적에 맞게 저는 차를 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카니발도 그 목적에 부합을 하는 차고 폴스타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폴스타 누가 탄다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이 탄다 그랬죠. 이 폴스타는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어요. 일단 전기차가 가장 큰 장점이 유지비거든요. 제가 이 폴스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 주행거리를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들어왔던 이유도 300 한 중반만 넘어가잖아요, 주행거리가. 그러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충전 시간 조금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더 충전 덜 충전 요 정도 차이지 막 그렇게 크게 친 차이는 아닙니다. 게다가 전기차 타고 장거리 주행을 이렇게 맨날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도 폴스타는 어때요? 기존에도 400이 넘어갔고 이번에 442가 훌쩍 넘어가죠. 이게 이제 실오너가 느끼는 부분인데 실제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잘 나옵니다. 전비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는 이 4륜 구동이 들어간 듀얼 모터를 탔는데 저는 처음에 이 듀얼 모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가격이 일단 보조금 100%도 못 받고 가격대도 좀 높잖아요. 싱글 모터는 5,490에 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게 5,590이지만 보조금 받고 이러면은 한 4,000 후반 옵션 집어넣어도 5,000 중반이면 출고가 받아요. 왜냐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내가 출력이나 퍼포먼스를 생각할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싱글 모터가 맞겠지 생각이 들었는데 듀얼 모터를 타보니까 이 듀얼 모터의 장단점도 확실하게 옵니다. 게다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싱글 모터도 싱글 모터지만 듀얼 모터의 매력을 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 무게중심도 있잖아요. 이전 모델은 55대 45였어요. 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 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48대 52로 거의 5대5 무게 배분에 가까워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게중심이 5대5로 되면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한쪽으로 쏠리면은 코너를 돈다든지 고속주행 때 그냥 차선 바꿨을 때만 해도 이 움직임이 좀 달라지잖아요. 뒤에만 몰렸을 때 또 움직임, 앞쪽에만 있을 때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네 바퀴의 힘이 구동이 같이 분배가 되고 무게중심도 5대5라 그러면은 주행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무게중심 이런 거 어렵잖아요. 다 필요 없고 얘가 지금 421마력이에요. 단순히 퍼포먼스 주행을 안 하는 분들도 이 듀얼 모터를 선택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이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악셀 밟았을 때 그냥 끝까지 힘있게 밀어붙이고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느낀다면 듀얼 모터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살짝만 악셀이 밟아도 거침없는 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마력이 높다라는 거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부드럽게 주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퍼포먼스 주행이 아니더라도 도심 주행했을 때도 좀 더 여유로운 주행을 원하는 분들은 이 듀얼 모터를 꼭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 움직임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싱글 모터를 타고 있어서 이 듀얼 모터의 차이점을 훨씬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차가 이렇게 부드러웠어? 폴스타가 이렇게 부드러운 차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이 부드러워졌어. 아니 진짜 완전히 다른 차예요. 물론 이 듀얼 모터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포기될 것들이 많아요. 기존 가격도 거의 한 500만 원 이상 좀 더 비싸고 금액대가 이제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훌쩍 올라가잖아요. 여유가 좀 있다면 어설픈 다른 모델보다 듀얼 모터 선택하는 게 맞고요.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23년형 15% 할인받고 사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후륜 구동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륜구동이 내연기관의 사륜구동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구동축에서 이 디퍼렌셜 연결해가지고 뒷바퀴 혹은 앞바퀴 쪽에 이 구동물 배분해주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앞뒤에 모터가 들어가면 이제 바퀴가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도 그랬어요. 기존 사륜구동은 앞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앞쪽을 전륜 기반으로 사륜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후륜구동 기반으로,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100% 후륜으로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밟았을 때 일정 구간 힘을 넘어갔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전기 모터도 함께 구동하는 후륜 기반 사륜 구동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45kg가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81% 지금 배터리가 남아있거든요. 350km 주행 가능해요. 요거 실생활에서 타고 다니면 400km까지도 주행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을 타고 다녔을 때 폴스타는 불편하다라고 느낀 적이 많이 없어요. 편하다라는 게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충전 시간도 뭐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폴스타를 타는 분들이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폴스타가 장거리 주행보다는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도심에서 타고 다니면은 집밥을 많이 먹습니다. 뭐 물론 뭐 좀 근처에 집밥 없는 분들은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충전 속도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그냥 물려놓으면은 아침에 탈 때 다 충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충전 시간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주행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애들 출퇴근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그 정도 타고 다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행 거리에 대한 것도 큰 차이가 없고요. 저는 무엇보다 주행이 편해요. 폴스타를 우리 와이프한테 선물한 이유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이 꿀렁거리는 움직임과 이 멀미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 전기차는 다 그래요. 어쩔 수 없거든요. 밑에 전기 배터리 있고요. 모터 구동했을 때 내연기관은 악셀을 떼면은 이게 약간은 이 물리적인 법칙으로 관성으로 이렇게 차가 부드럽게 나가주잖아요.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또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한 내연기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그냥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미가 엄청나요. 우리 와이프는 또 이 운전도 좀 서툴고 전기차에 대한 지식이나 타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편한 차를 주면은 이게 안 맞았어요. 하지만 폴스타는 울컥거림 느낌도 없고요. 내연기관에 가장 가까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립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내연기관처럼 악셀 딱 뗐을 때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크립 모드 온하고 원페달 끄고 요 스티어링을 그냥 표준 정도로만 놓으면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타고 다녔을 때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지만 이런 주행에 대한 충전 그리고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승차감까지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매력들이 폴스타를 제가 사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승차감도 도로 노면의 요철 같은 불규칙한 상황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도 웬만한 충격들을 다 흡수해 주면서도 단단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또 물러가면은 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많아요.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로 억제해 주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복합적인 점수에서 가장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뀐 게 모터 위치가 바뀌었죠. 이 전륜 구동에서 후륜 구동,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를 많이 타본 분들은 야, 이거 움직임이 좀 다른데? 후륜 구동 기반인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굳이 안 따진다면 15% 할인받고 전륜 구동 모델을 23년씩 사는 게 진짜 그래서 개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조금 받고 할인받으면 3천 중반이면은, 야 3천 중반이면은 소나타 가격이야. 근데 299마력이에요. 거기에 주행 유지비 저렴하고 막 이런 복합적인 매력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후륜 구동의 매력도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지금 이걸 타면서 느낀 게, 일단은 전륜 구동에서 후륜 구동으로 넘어가면서 앞쪽에 구동축이 그럼 없어졌잖아요. 정면에서 충돌했을 때 앞쪽에 엔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안전에 대한 사양을 좀 더 올려놨고요. 무엇보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기모터 주변에 흡음재, 보강재를 추가해서 소음이 되게 조용해졌어요. 기존 폴스타 되게 조용하거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풍절음도 조용한 차가 저는 폴스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보다도 더 조용해졌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노래를 안 틀어서 그렇지 노래 틀으면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거의 안 들립니다. 조용히 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스피커도 옵션을 추가하면 하만 가동이 들어갑니다. 오디오 음질도 나쁘지 않아요. 스피커가 13개 그리고 600W입니다. 최근에 이 5 시리즈 출시했을 때 출력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음질이 구렸거든요. 근데 폴스타는 600W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전기 모터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좀 더 차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 부드러워진 거는 전륜에서 후륜으로 넘어간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프리미엄 세단들 하면 후륜 구동 모델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부드러운 엔진 회전, 뭐 부드러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륜 구동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과 구동축이 가까워서 효율성,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연비 효율이나 이런 출력 손실도 적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너무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 끊긴다든지 통통 막 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승차감이나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후륜 구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쪽 모터를 통해서 차 움직임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졌고요. 핸들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핸들링이 미쳤다는 건 뭐 내가 서킷 갈 것도 아닌데 무슨 코너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차선 바꿀 때도 조금만 힘을 주고 스티어링을 조금만 조작을 해도 차 움직임이 굉장히 미끄럽게 들어가요. 뒤에서 부드럽게 밀어주면서 주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게 중심도 거의 48대 52 5대5잖아요 움직임에 있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데, 이게 운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환장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차를 편하게 주행하면서도 부드럽게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저는 전기차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겠지, 뭐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륜에서 후륜으로 모터 바뀌니까 완전 진짜 풀체인지예요. 전 껍데기가 솔직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차를 살 때 디자인 중요하죠. 하지만 전기차나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 좀 효율성을 생각하는 모델은 외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번 폴스타2의 핵심은 이 후륜으로 들어간 전기 모터인데, 이 후륜을 타려면 듀얼 모터가 정말 잘 어울려요. 제가 이거 전륜 구동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와, 이거 듀얼 모터의 이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게다가 부식류까지도 또 승차감을 개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 서스펜션과 이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그 댐퍼에도 이 부식류가 추가돼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악셀 밟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 이런 것들, 와, 진짜 이게 전기차 리뷰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막 이거 막 하잖아요. 뭐 400만 넘어가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줄까요?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도 안 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달릴 때가 아니라 평상시 주행할 때 어떤 차를 추월한다, 아니면 주행하다가 조금 더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싱글 모터는 이렇게 쥐어짠단 말이에요. 근데 쥐어는 그냥 하면 그냥 나가요. 이런 것들 저도 부드러워져요. 이런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폴스타가 차 진짜 좋구나, 그리고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폴스타2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차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지향점, 뭐 포인트가 다 다른데 쉽게 추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선 이게 남녀노소든 나이대든 뭐 성향이 다 달라도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거 추천해주면은 평타는 친다,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폴스타는 제가 5천만 원 언저리에 가족들 혹은 그냥 편하게 탈 만한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폴스타2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가격, 옵션, 주행 퍼포먼스, 주행감까지 딸리는 거 부족한 게 거의 없어요. 평균적인 이 수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차 살 때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폴스타2 사라, 이 정도 금액에 보조금 받고 사면은 이만한 차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샀잖아요. 이게 바로 증명하는 보증수표 아닐까요? 정말 많은 차를 탔지만 전기차를 선택할 땐 제가 폴스타2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퍼포먼스 모델 들어가면 이 골드 색상 안전벨트 들어가고, 여기도 폴스타 또 앞쪽에 프렁크 있거든요. 여기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도 저렴하다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원래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컬러를 변경하게 되면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금액이 올라가야 돼요. 실제 폴스타가 기본은 그 마그네슘 컬러가 있어요. 약간 흰색에 살짝 오묘한 컬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컬러고, 옆에 있는 뭐 흰색, 검정, 뭐 미드나잇 블루 이런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한 150에서 130만 원 정도 금액을 추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지 추가 비용이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폴스타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할인된 금액으로,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사실 저 처음에 이 컬러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주피터 컬러인데 살짝 골드 느낌도 나고 햇빛 아래서 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볼까 했지만 와이프는 확고했어요. 흰색을 선택했는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랙 컬러도 꽤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주피터 컬러도 고민했겠지만 이 블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미드나잇 블루도 오묘하게 이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한 가지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햇빛을 받냐 안 받냐, 지하 주차장에서 다르냐, 이런 거 오묘한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미드나잇 블루도 되게 예쁜 컬러죠.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요 코너링 안개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 폴스타 2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설명해 드렸는데, 폴스타가 다양한 모델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폴스타 3, 폴스타 4, 폴스타 5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건데, 폴스타 2도 선택의 폭이 늘어났네요. 와, 23년형 할인받고 사는 것도 3천만 원 중반에 살 만한 가성비가 이만한 차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후리오 모터로 들어간 24년형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이런 그릴 변화, 그 다음에 휠,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무엇보다 전기 모터, 자체 개발한 모터가 또 들어갔고, 전기 배터리는 그대로지만 모터의 위치, 구동 모터가 전륜에서 후륜으로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고 주행감이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게 듀얼 모터예요. 제가 지금 듀얼 모터 이번에 타면서 느낀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이 듀얼 모터도 한몫한다. 흡사 롤스로이스 보는 것 같다. 너무 이거 나갔나? 아씨, 그 정도로 좋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